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클래스만의 고유 기능인데요. 구조체에는 있지 않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코드를 보면은 먼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이름을 프로퍼티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가 아주 간단한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이크 사운드로 소리를, 이게 어떤 동물인지 몰라서 그냥 점점점 소리를 내는 그런 메서드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기존 클래스랑 되게 많이 비슷하면서 여기 기능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쓸 수 있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고 해볼게요. 완전히 다른 클래스가 아니라 뭔가 얘랑 많이 비슷해서 얘를 재사용하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기능들을 많이 쓰면서 거기다 내가 기능 조금만 더 추가해서 쓰면 좋겠는데 그럴 때 상속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면 그냥 새 클래스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많은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조금만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제 그럴 때 클래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봐볼게요. 여기 도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도그라는 클래스는 이 네임 똑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 사운드도 똑같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기능을 조금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브리드라는 품종, 강아지의 종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init 또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클래스에서는 네임만 프로퍼티인데 이 새로운 클래스에서는 네임과 브리드라는 두 개의 프로퍼티를 세팅해 줘야 돼서 이런 걸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이크 사운드가 이 상위 클래스, 우리가 상속을 받는 이 상위 클래스에서도 있는데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해서 얘는 멍멍 소리를 내게, 원래는 점점점인데 멍멍 소리를 내게 이런 식으로 원래 클래스에, 우리가 상속받는 클래스에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메서드를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오른쪽에 콜론 뒤에 상속받을 클래스, 지금 애니멀을 상속받고 싶어서 이 애니멀을 여기다가 땡땡으로 써주면은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쓸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애니멀이 있고 지금 도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먼저 let 애니멀을 해서 애니멀을 만들어 볼게요. 네임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동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let, 이번 강아지를 하나 만들게요. 도구는 지금 네임하고 브리드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름은 뭐 아지라고 할까요? 품종은 말티즈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애니멀을 하나씩 갖고 놀아볼게요. 점 누르면은 여기에 메이크 사운드가 이미 정의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 뭐가 실행될까요? 메이크 사운드가 여기 점점점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점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점점점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nimal.name에 접근할 수 있겠죠. print animal.name을 출력해보면 우리는 이름을 동물이라고 그냥 지었으니까 아마 동물이 출력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속받은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구는 일단 이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상위 클래스가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일단 name이, 우리가 이 도구에는, 우리가 도구 클래스에는 name을 프로퍼티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상위 클래스가 갖고 있는 name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쓰지 않았는데 우리는 name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점을 눌러서 보면 여기 name이 자동 완성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볼게요. 도구.name 하고 출력해보면 우리가 이름을 아지로 줬었죠. 그래서 아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구.make 사운드가 상위 클래스한테 있었죠. 근데 상위 클래스의 make 사운드는 원래 점점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구 클래스의 make 사운드는 멍멍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상위 클래스가 make 사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make 사운드를 정의 안 해도, 하위 클래스에서 make 사운드를 굳이 또 정의 안 해도, 제가 주석 처리해 볼게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이 도구에서 make 사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점점점이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점점점이 똑같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속을 받을 때 이 상위 클래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상속받지 않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은 상속받을 건데 근데 뭔가 한두 개 정도는 이 도구만의 특별한 프로퍼티나 메서드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제 덮어쓰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제가 오버라이드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똑같은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가 make 사운드 있는데 나는 make 사운드를 도구만의 make 사운드로 만들어 볼래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름이 겹치잖아요. 나도 make 사운드를 갖고 있고 상속받을 이 상위 클래스에도 make 사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 도구 입장에서 make 사운드를 쓸 건데 이 make 사운드가 상위 클래스의 make 사운드를 쓴다는 건지 아니면은 하위 클래스의 make 사운드를 쓴다는 건지 이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번역하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make 사운드는 상위 클래스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정의할래, 내 걸로 써, 도구는 도구만의 걸로 써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덮어 쓴다는 말을 써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오버라이드, 덮어쓰기 혹은 재정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쓰면은 우리가 여기 도구.make 사운드에
멍멍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웨그테일 꼬리를 흔드는 기능 있죠. 이거는 상위 클래스가 없잖아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는 메이크 사운드 하나뿐이니까 이 도구 클래스에서 웨그테일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오버라이드를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은 상위 클래스에 없는 메서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 도구.웨그테일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꼬리를 흔듭니다가 잘 출력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상속이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여기 생성자가 조금 특이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셀프도 쓰고 슈퍼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이걸 잠깐 주석 처리하고 이 도구만의 하이 클래스만의 생성자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닛을 치고 일단 여기서는 프로퍼티를 브리드를 세팅해 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 만든 프로퍼티니까 이 값이 세팅이 돼야 이 도구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브리드뿐만 아니라 이 상위 클래스의 네임도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임에 대한 세팅도 있고 브리드만의 세팅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임 세팅할게. 얘는 스트링 타입으로 받고, 그다음 브리드도 세팅할게. 얘는 스트링 타입으로 똑같이 받아줘. 그 다음에 셀프.네임은 네임이라고 쓰고 셀프.브리드는 브리드라고 치면은 이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도구는 애니멀을 상속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프로퍼티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로 세팅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임이 상위 클래스의 프로퍼티니까 그러면 셀프.네임은 네임 지금 잘 세팅된 거 아니야? 상위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세팅이 됐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상위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생성자를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각 프로퍼티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생성자가 이 상위 클래스의 모든 프로퍼티를 초기화한다는 보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생성자를 사용하면은 상위 클래스가 잘 세팅된다 라는 걸 이 생성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를 사용해서 안에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 세팅이 되게끔 우리는 요 생성자를 사용할게, 그렇게 생성을 할게 라고 먼저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상위 생성자를 부르려면 우리가 슈퍼가 상위 인스턴스에 접근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셀프는 현재 인스턴스잖아요. 근데 슈퍼는 상속받는 바로 상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닛을 우리 접근할게. 그 다음에 네임은 여기서 받은 네임을 그대로 여기다 전달해주면 되겠죠. 지우고 네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위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프로퍼티가 다 세팅이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규칙이 더 있는데, 우리가 상위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현재 클래스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가 다 세팅이 돼야 됩니다. 상속받으니까 상속받을 상위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다 세팅이 돼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다 세팅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면 에러가 해결될 거예요. 네, 이렇게 상위 클래스랑 현재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현재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 생성자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설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배웠고, 여기 밑으로 내리면 캣도 있습니다. 캣이 있는데 캣도 애니멀을 생성받고, 얘는 얘만의 프로퍼티가 이지 인도어, 이게 집 안에서 자라는 종인지 집 밖에서 자라는 종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얘도 이닛이 있습니다. 이닛 하는데 일단 현재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다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된다고 했죠.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 사운드를 똑같이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얘만의 펑션이 따로 있진 않네요. 여기 웨그테일이 있었는데 캣은 없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생각해보기에 자식 클래스의 전체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도구를 보면은 요 클래스만 보면은 이 도구가 애니멀을 따르고 있다는 게 보이긴 하지만, 이 도구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확인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긴 브리드만 적혀있고 네임은 없잖아요. 근데 네임은 애니멀에 여기에 적혀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임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메서드는 지금 여기 상위 것까지 다 오버라이드해서 써놨는데 상위에만 있는 메서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냐 라는 걸 봤을 때, 그럴 때는 그냥 보통 자동 완성으로 확인합니다. 도구하고 점 눌러서, 네, 자동 완성이 지금 브리드랑 네임 이렇게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죠. 브리드는 이 도구 클래스에 있는 거지만 네임은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에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메이크 사운드는 상위 클래스에 있었는데 재정의 한 거고, 웨그테일은 이 도구에만 있는 메서드였죠. 그래서 이렇게 점 누르면은 어떤 프로퍼티랑 메서드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게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확인 문제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person 클래스가 있고, 그거를 상속받는 student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보면 돼요.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아 student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 person에 introduc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재정의해서 student 클래스에서는 저는 학생입니다가 출력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치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person 클래스를 상속해서 student 클래스를 여기다가 만드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시면 돼요. 잠깐 멈춰보고 해보세요. 네,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저는 학생입니다가 나오면 되겠네요. 이거 외워놓고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스튜던트 클래스 만들면 되겠죠. 이건 지우고 클래스를 만들 건데 스튜던트를 만들 거야. 그리고 커스텀 타입은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시작하면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구조체의 이름도 대문자로 시작하듯이 클래스의 이름도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상속받아야겠죠. 펄스는 상속받을 거야. 그 다음에 펑션을 만들 건데 introduce를 똑같이 만들 거야. 근데 똑같이 만들 때는 지금 자동 완성이 돼버리네요. 엔터 치니까. 이렇게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치지 않았고 그냥 introduce 치고 엔터 쳤는데 바로 같이 넣어줬어요. 다음 지우고 프린트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저는 학생입니다.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실행해보면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문제 2번. vehicle을 상속받아서 모터사이클 클래스를 만들기. 여기 vehicle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얘를 상속받는 모터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has sidecar라는 프로퍼티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불 타입입니다. 사이드카가 혹시 뭔지 모르실까봐 여기 사진을 넣어놨는데 오토바이가 있고 이렇게 옆에 이런 걸 사이드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as 사이드카가 있는 오토바이인지 아닌지를 표현할 수 있게 프로퍼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의 이닛에는 브랜드랑 has 사이드카만 두 가지 매개 변수를 받도록 만드세요. 그럼 여기서 약간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이상한 점이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 vehicle 한번 봐보면은 vehicle에는 프로퍼티가 뭐 있죠? 브랜드가 있고 number of wheels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수가 있는데, 근데 이 상속받는 이 모터사이클 클래스에서는 has 사이드카를 추가한다고 했었죠. 그럼 프로퍼티가 총 몇 개가 될까요? 3개가 될 거예요. 3개가 될 건데 매개 변수는 몇 개만 받는다고 했죠?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는 2개만 받도록 하래요. 그러면은 3개인데 2개만 세팅되면 하나는 남는 거 아니야? 하나는 세팅이 안 되면은 인스턴스가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번을 봐볼게요. 오토바이의 바퀴수는 항상 2로 세팅하래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받지 말고 그냥 항상 2로 세팅이 되게끔 그렇게 생성자 안에서 부모의 이닛을 호출할 때 이 고정값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복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한번 코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멈춰보시고 해보세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 모터사이클을 만들면 되겠죠? 이 왼쪽으로 잠깐 붙여넣고 오른쪽 요구사항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이건 지우고 여기에 제가 클래스로 모터사이클을 만들고 얘는 vehicle을 상속받으면 되겠죠? 하고 중괄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먼저 만들어야 될 게 has sidecar 만들라고 했죠? has sidecar. 그리고 얘는 불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만 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만의 이닛을 만들 건데 여기에는 매개 변수를 몇 개 받는다고 했죠? 브랜드랑 has sidecar만 받으래요. 브랜드는 타입이 스트링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as sidecar는 불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세팅할 건데 몇 가지 값을 세팅해야 될까요? 총 3가지 값을 세팅할 거예요. 2개만 받지만 3개를 세팅할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용해야 되는 게 이 슈퍼 이닛을 써야 돼요. 이 상위 클래스에 이닛을 써야 됩니다. 근데 상위 클래스는 브랜드랑 넘버 오브 윌스를 세팅해야 돼요. 근데 규칙이 이 상위 클래스에 생성자를 부르기 전에 누구부터 세팅해야 된다고 했죠? 현재 클래스에 프로퍼티를 전부 다 세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위 클래스에 생성자를 호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현재 거부터 해볼게요. 현재 거는 셀프로 부르면 되고, has sidecar는 그냥 여기서 전달받은 has sidecar를 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브랜드랑 number of wheels죠? 이걸 세팅할 건데 얘는 슈퍼.init에서 바로 세팅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치고, 브랜드는 여기서 전달받은 거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얘는 브랜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number of wheels는 전달받지 않았지만 뭐라고 치면 될까요? 우리가 모터사이클은 항상 바퀴수가 2라고 요구사항에서 주어졌으니까 2라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하위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세팅은 마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밑에 코드를 보면 모터사이클 만들어서 브랜드는 할리 데이비슨, 그 다음에는 사이드카가 없다 라고 하고 마이바이크라는 인스턴스로 만들었고, 마이바이크.브랜드 하면은 브랜드가 할리 데이비슨인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바이크.바퀴수 하면은 바퀴수가 항상 2인 거 2로 세팅되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바이크.has 사이드카가 있으면은 이게 출력되고, has 사이드카가 없으면은 false면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has 사이드카가 false니까 여기가 출력이 돼서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봐볼게요. 네, 이번에는 부모 생성자를 재정의 하는, 우리가 하위 클래스에서 함수를 재정의 할 수 있었죠. 상위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함수를 하위 클래스가 똑같이 갔는데 뭔가 바꾸고 싶으면 재정의 하면 된다고 했는데, 생성자도 마찬가지로 재정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볼게요. vehicle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vehicle 클래스는 이렇게 써있고 맥스 스피드만 프로퍼티로 갖고 있네요. 생성자도 그것만 세팅해주고 있고, 여기에 electric car라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 보라고 하네요. 근데 자식 클래스는 배터리 레벨 프로퍼티를 새로 추가하고 기본값을 100으로 한대요. 그리고 부모와 동일하게 맥스 스피드만 받는 생성자를 재정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닛을 호출한 후 전기차가 출고되었습니다. 배터리는 100%입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하세요. 네, 이런 게 되게끔 한번 여러분들이 멈추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지워주고 일단 요걸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이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라고 치고 우리는 자식 클래스 이름이 요거 일렉트리카, 요거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중괄호 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만의 새로운 프로퍼티를 만들라고 했죠.
배터리 레벨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얘는 타입을 기본값이 100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인트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인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값을 주라고 했어요. 기본값을 100으로 주라고 해서 얘는 그냥 항상 처음에는 무조건 100으로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프로퍼티를 만들었지만 굳이 생성자에서 얘를 세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100이니까요. 그러면은 봐볼게요. 원래는 이닛을 만들 때 여기만의 프로퍼티인 배터리 레벨도 받아야 되고 레벨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위 클래스의 프로퍼티인 맥스 스피드도 받아야 될 거예요. 이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바꿔도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기본값이 100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굳이 이 매개 변수를 전달받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지워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이 이닛도 그리고 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이닛도 둘 다 맥스 스피드만 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카를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이 클래스의 이닛을 써야 될지 아니면 상위 클래스의 이닛을 써야 될지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스위프트 컴파일러는 이 같은 생성자면은 이 매개 변수가 다른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얘는 매개 변수가 다르니까 다른 생성자네?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마치 우리가 함수를 상위 클래스에 있던 함수를 하위 클래스에서 똑같이 만들면은 이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써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닛도 지금 이렇게만 쓰면 얘가 우리가 매개 변수를 맥스 스피드만 받으니까 여기에 선언된 걸 쓰라는 건지 여기에서 선언된 걸 쓰라는 건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에러가 안 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상속을 빼먹었네요. 여기에 제가 비클을 상속받게 해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에러가 생길 거예요. 근데 너 지금 똑같은 거 만들려고 하고 있어. 오버라이드 써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똑같을 때만 이렇게 에러가 나고 제가 만약에 다시 배터리 레벨을 추가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상위 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매개 변수 개수나 이 매개 변수 명이 다르니까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이걸 다시 지우면 너 지금 상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생성자 만들려고 하고 있어. 너 진짜 이거 쓸 거면은 이 상위에 있는 거 재정의해서 써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버라이드를 앞에 써줘야 돼요. 네,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맥스 스피드를 세팅할 건데 이때 맥스 스피드는 어디 있죠? 상위에 있는 프로퍼티니까 상위 생성자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라고 치고 이닛이라고 치고 여기에 전달받은 맥스 스피드를 넣어주면은 그럼 될 거예요. 네, 그럼 에러는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라는 게 전기차가 출고되었습니다. 배터리는 100%입니다. 라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프린트문을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기차가 출고되었습니다. 배터리는 100%입니다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가 200인 것도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을 세팅해 줬거든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 슈퍼.init을 쓰는 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상위 클래스를 지칭할 때는 슈퍼로 지칭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슈퍼.init을 쓰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걸 봐볼게요. 이 비클은 우리가 만들 때 init이라고 우리가 생성자를 쓴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비클을 만들 때 init을 쓰진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만들어 볼게요. let vehicle은 vehicle 하고 그냥 맥스 스피드 하고 바로 치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 100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ehicle의 생성자 이름이 init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vehicle 만들 때 여기다 init을 치지 않는데 근데 왜 여기 하이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이닛을 부를 때는 슈퍼.init이라고 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닛이 없는데 여기는 왜 이닛을 넣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플레임이 이닛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nit 이렇게 치는 게 플레임이에요. 원래 이렇게 치는 게 플레임인데 이걸 많이 치니까 그냥 스위프트가 생략 버전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보면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이닛이 있죠. 오버라이드 하긴 했지만 얘도 이닛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복사해놓고 보면은 여기에 .init 해서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생성자는 .init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근데 더 편한 문법으로 init 없는 버전도 제공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상속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